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3일 만에 45%,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던 HD 현대엘렉트릭 350% 역대 신고가 축하드립니다. 에이프릴은 22년도 요때부터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고요. 이번에 또 추세 하단에서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재추천 3일 만에 45% 상승이 나오시면서 역대 신고가 가졌고요. 정혜원 월 5만원짜리 방에도 추천드렸어요. 반복 수익을 줄 때마다 최소 15%, 최대 70%까지 수익이 나왔고 쭉 반복 수익이 나왔던 효자 종목이다. 이것도 바로바로 수익이 나왔던 구간들이고요. 역배열 끊기 전에 6월 18일에 종가에 재추천 드렸습니다. 13,000원까지 빠지면 그리고 반등 확인되면 매수 가능하다고 했고 그 구간이 여기죠. 올라와 주다가 조금 밀리고 다시 반등 나올 때 재추천 드렸고요. 최근에 15% 수익 주다가 추천하고 2일 만에 상한가가 나오셨습니다. 3일 만에 45%. 기존의 요 일봉입니다. 추천드렸던 타점들 다 바닥권이죠. 이렇게 단기 오버슈팅이 나왔던 구간 고점에서는 매도 구간으로 보지 매수를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파도를 타는 거죠. 급등이 나와주고 밀리면 또 추천하고, 급등이 나와주고 또 밀리면 추천하고, 이렇게 반복 파동 타면서 바닥권에서 재추천을 드렸다. 이번에 추천드린 구간도 바닥권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또 시간으로 5% 정도 상승이 나와줬지만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무리하게 또 추천을 하진 않아요.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 영역으로 보고 이전처럼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면 분할 매도를 시작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하게 여러분들이 또 복습을 해야 될 거는, 제가 이번에 추천하면서 최소 20%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말 안 듣고 늘상 하던 대로 5% 먹고 전량 매도하고 땡치고 상한가 가는 거 구경하고 뒤늦게 추격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제2의 알테오젠으로 최소 20%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회원님 수익 인증. 처음에 8%대에 분할 매도 하셨고요. 뒤에 18%대 분할 매도, 그 다음에 38%대 분할 매도, 이렇게 3번 주요하게 분할 매도 하면서 최대 36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 8%대 전량 매도 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 8% 전량 매도하고 상한가 구경 멀뚱멀뚱 안되죠. 이렇게 온전히 홀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모든 물량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주시는 게 초보자분들에겐 좋습니다. 분할 매수만큼 분할 매도도 중요하다. 반드시 분할 매도 해가지고 이렇게 추세 극대화를 해 주도록 합니다. 3월 14일에 기술 수출 청신호 요 내용으로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었고요. APB R3 가치가 2배로 껑충. 요게 뭔지 자세히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술 수출이라는 자체가 엄청나게 큰 호재이기 때문에 요 기대감으로 끌고 가면 되는 거였고요. 6,550억 규모의 APB R3 결국 기술 수출 성공하고 상장 2년 만에 흑자 전환 전망. 기술 수출은 강력한 호재다. 기대감이 크다. 이 기대감으로 기술 수출할 것이다. 기대가 된다. 이걸로 계속 파동이 나오셨었습니다. 6월 18일에 3시 18분 검정색깔별로 추천드렸었고요. 이때 저출산도 여전히 양호하다. 꿈비랑 홀딩 사인 드렸고 꿈비도 5일 만에 45% 수익이 나왔죠. 이렇게 3시 20분 전후에 리딩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다 드렸고요. 목표가 최소 20%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제2의 알테오젠 알려드렸고요. 추천 시간이 3시 20분쯤이다. 최소 20% 먹어라. 또 찔끔 먹은 분들은 리딩을 제대로 안 따라온 거죠. 검정색깔 별 뜨면 바로 1차 매수 가능하고, 혹은 마이너스 5% 10% 정도 기다렸다가 1차 매수 하시면 됩니다. 공격적으로는 1번 야수의 매매, 2번은 안정적으로 쫄보의 매매. 쫄보는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분을 짓는 겁니다. 야수랑 쫄보 반대 개념이죠. 검정색깔 별, 양호, 차트 1, 4848 다 똑같은 말이고요. 이렇게 추천이 뜨면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밀렸다가 조정 후에 반등이 나온다.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재추천했을 때는 바로 노랑으로 보너스 상승이 나온 거죠. 2일 만에 상한가가 나와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게 조금 늦게 갔으면은 눌림 매수 하시는 분들에게도 매수 기회를 많이 줬을 텐데 바로 가는 것도 이게 좋지는 않아요. 너무 빨리 가서 놓친 분들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추천드리고 이렇게 주가 유도선 그려주니까 따라다니시면 되겠습니다. 갈색은 유료방 캡처고요. 회색은 무료방 캡처죠. 유료방이 추천주였으니까 에이프릴 바이오 2일 만에 10%쯤 상승이 나왔다. 축하한다. 점심시간에 알려드렸고 10%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무료방에는 미공개로 나갔습니다. 추천주가 상승하면 30% 이상은 쉽게 나오기 때문에 10% 정도 올랐을 때는 공개를 잘 하지 않아요. 이때 점심시간에 10% 오른 거 공개했었고 이후에 오후에 상한가 같습니다. 추천주가 상승 시에 20% 30% 이상 쉽게 올라가니까 이거를 생각하고 포지션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들은 막 3% 5%만 올라도 서로 환호하고 난리치고 난리 브루스 벚꽃장인데 저희는 30% 이상이 상승이 일상이기 때문에 10% 정도 가지고는 뭐 그렇게 썩 기뻐하지 않죠. 크게 먹고 싶은데 자꾸 짧게 먹고 날아가는 거 구경만 하게 됩니다. 신하님 어찌해야 됩니까? 수익 과정 복습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분할 매도 해주시고요. 요 두 개가 전부예요. 4번 타자 이대호 이정우 홈런을 자주 치죠. 그러면 이 두 명이 홈런을 친다에 베팅을 해야지 왜 번트에 베팅을 하냐고. 추천주가 상승시에 이렇게 20% 30% 이상의 홈런이 쉽게 나오는데 왜 5% 번트에 베팅을 하냐고. 응? 왜 5%만 먹고 땡치냐고. 에이프릴 바이오 20% 이상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냈으면 되는 거고요. 기술 수출로 크게 올라갔다. 복습 잘 하시고 4월에도 검정 색깔 별로 5월 일정주로 추천을 드렸었고요. 반복 추천 줍니다. 1년 내내 반복 추천 드렸다. 그리고 이게 정혜원방에 회원님이 질문을 하신 건데 에이프릴 바이오 크게 상승했다고 공개하시는 건 지금부터도 관심있게 봐도 된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죠. 수익 과정을 복습하고 제가 어디서 왜 추천했나 본인 것으로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이 이제 자랑하면서 가입 유도를 하는 거고요. 학원 다닌다고 생각하고 좀 배우세요. 제가 그냥 이유 없이 추천하고 자랑만 하는 게 아니잖아. 모든 타점을 다 공개하고 왜 추천하는가 배움을 드리잖아요. 학원처럼 배우고 복습하고 졸업을 할 수가 있다고. 제가 없어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수익은 못 받지만 감이 오네요 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만 해도 감이 온다고.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본인 들어가 있는 방인데 추천주인지도 몰라. 정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추천인지도 모르는 거죠. 명확하게 검정 색깔별로 추천 나갔었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싹 다 알려줬는데 왜 본인 방 추천주인지를 몰라. 정독 좀 제발 좀 잘 해주시고. 진짜 정독 안 하시는 분들 때문에 돌아버리겠어. 그리고 현재 에이프릴 바이오는 요런 자리입니다. 대성에너지에 요런 자리니까 하락할 때 주황색깔 찹찹찹 잘 해주셔야 돼요. 에이프릴도 요 구간 유사 자리니까 시간으로 지금 5% 또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만약에 꺾이기 시작하면 이전에 주황색처럼 찹찹찹 분할 매도 해가지고 여기까지 끌려 내려가지 않도록 합니다. 하락시 분할 매도 잘 해주시고 항상 밥똥을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똥을 싼다.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급등 후에는 아무런 악재가 없어도 급락이 또 나와요. 이게 주식의 기본 파동이니까 이걸 숙지하고 주의를 하도록 한다. 주의는 현가 매도 사인이 아닙니다. 추이를 보면서 하락하면 대응하는 거예요. 횡단보도의 차가 정지선을 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차가 나를 안 칠 수도 있지만 저 새끼 왜 저 정지선 넘었지? 위험하게 이렇게 딱 찌릿 눈길을 주면서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이거죠. 하분시는 하락시 분할 매도 시작하는 거고요. 상승시에는 계속 홀딩하면 됩니다. 다음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 작년 9월에 전력주 대거 추천 드렸었고 탑픽으로는 HD 현대 엘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2개 추천 드렸습니다.
7만원 신고가 눌림 추천드렸고 그냥 추천하고 어쩌다가 크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애초에 목표가를 20만원 이상 드렸습니다. 20만원에 전량 매도했어도 180% 수익 확정이고요.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추세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홀딩하기가 수월했고요. 350%까지 올라갔어요. 금요일까지도 추세 이탈 없이 역대 신고가 경신을 해줬습니다. 여기가 무릎 자리였고 여기는 신고가 머리 자리였지만 제가 추천하자마자 가속이 붙어서 올라가죠. 이때 9월에 코스피는 지수는 2달 연속 하락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중장기 추천주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바로 반대로 올라가죠. 이렇게 중장기 추천주라도 지수를 이기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에 쫄아가지고 중장기 가입을 꺼려한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추천주는 지수를 이기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무릎에서 추천드렸고 단계 230% 올라갔고요. 뒤에는 좀 박스 형태로 횡보하다가 올라갈 때 또 신고가 눌림자리 같이 현대엘렉트릭이랑 추천드렸습니다. 이때 제 추천 기준으로 또 150% 이상 올라갔죠. 다음 재룡전기도 같은 동섹터이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다 했었고 조금 밀리다가 추세선 하단 지키고 목표가 5만원 초과 도달하면서 올라가줍니다. 최대 250%. 얘도 금요일에 역대 신고가 경신을 해줬고요. 다음 재룡전기 커플링 재룡산업 얘도 9월 기준으로 추세 하단 지키고 좀 박스 보여주다가 전고 돌파하고 올라갔고요. 얘는 180% 올라갔네요. 9월 기준으로. 다음 LS 일렉트릭 얘도 제가 매수 가능하다고 했는데 얘가 꼴찌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른 애들은 횡보하다가 올라갔고요. 얘는 하락하다가 올라갔어요. 그래도 추세 하단은 이탈이 없이 전고 돌파하고 150%에서 280% 올라갔고요. 섹터 꼴찌였으나 신고가까지 갔다. 이렇게 섹터가 훈풍이 불면 힘이 붙으면 꼴찌였던 애들도 키 맞추기로 올라간다. 이걸 좀 복습을 잘 하시면 되겠고요. 추세 하단 지키고 올라갔다. 일진전기도 한 150% 정도 올라갔고요. 요게 작년 리딩입니다. 변압기 대장, 전력주 대장, 효성중공업, HD 현대엘렉트릭 반등 양호하다. 미보유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크게 빠져주면 좋다. 이 섹터 무조건 음봉매수 해가지고 중장기로 가져가라. 9월 17일 리딩 현대엘렉트릭 현재 7만원인데 20만원 이상 가능해 보인다. 중장기 목표가 20만원 이상이니까 대충 매수해도 된다. 하지만 멘탈상 가급적 음봉매수를 해라. 이렇게 7만원에 추천해가지고 20만원 이상 목표로 드렸다. 효성중공업은 바로 1차 매수 가능하다. 하지만 눌림 매수 하실 분들은 15만원쯤에서 눌림 매수해라 라고 했고요. 이렇게 중공업 미국발 10년짜리 대호황 전 세계가 변압기를 찾는다. 추천 이유도 알려드렸고 애초에 중장기로 목표가를 크게 주고 추천한 겁니다. 프리미엄 중장기 방에서 추천이 나왔다. 추천하고 어쩌다 크게 간 게 아니죠. 다른 방에는 1절 언급 안하고 프리미엄 중장기 방에만 작년 9월부터 미리 추천을 드렸다. 전력주들이 지금 여름 수혜로 또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GS글로벌 금요일에 상한가 나왔죠. 월봉이 회색 박스로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자리였고요. 여기가 머리고 여기는 뭐 발목 무릎 자리라고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여기 일봉이고 1월에 한번 추천 드렸어요. 1월에 요 역배열을 끊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한번 추천 드렸고 목표가는 3,100원 드렸습니다. 3,100원 찍고 도달하고 뒤에는 빠졌고요. 재추천은 하지 못했고요. 같은 타점이죠. 여기랑 내나 똑같은 자리입니다. 역배열 끊은 다음에 박스 돌파하던 자리, 이 자리에서 상한가가 나왔다. 재추천을 하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같은 타점이었다. 복습 잘 해주시고요. 시추 관련주 여기에 엮여 있고요. 그리고 대한고래 개발 첫 전략회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SK, GS 에너지가 참여한다. 이 내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삼천당 제약이랑 알테오젠, 이것도 프리미엄 추천주였고요. 알테오젠은 VV에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6월 5일에 프리미엄 회원분이 삼천당이랑 알테오젠은 좀 아닌 듯 합니다 라고 반박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런 자리는 별로 안 하고 싶다. 신고가 자리는 별로 안 하고 싶다. 근데 제가 바닥 자리도 많이 드리거든요. 무릎 자리를 제일 많이 드립니다. 발, 무릎, 어깨, 머리. 요 중에 무릎 자리, 추세 전환, 바닥 자리를 제일 많이 드리기 때문에 알테오젠과 3000당 제약 같은 신고가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면 무릎 자리 하시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자, 알테오젠이 420%까지 올라갔고요. 프리미엄 재추천드리고 한 달 만에 70% 올라갔고요. 3000당 제약도 한 달 만에 70% 올라갔습니다. 라이콤도 프리미엄 추천주였고 70% 올라갔고요. 가입을 했으면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었으니까 가입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가입해놓고 나를 안 믿어? 본인 생각을 버리고 저를 믿고 기계적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추천주는 무릎 추천이 가장 많아요. 머리에서 추천 나갔으면 난 그건 싫어. 무릎 추천주만 매수할게. 이렇게 무릎 고르면 되지. 뭔 불만을 가지고 있어. 알테오젠 무릎 자리에서 추천 나갔죠. 무릎에서 뭐가 붙는다? 가속이 붙는다. 가속 붙어가지고 420% 올라갔고요. 무릎 자리 추천이었습니다. 뒤에 신고가에서 한 번 더 추천드렸는데 그때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했으면 되는 거고. 300% 올라간 다음에 좀 밀립니다. 좀 밀리고 보라이탈하면 주황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 보라 지키면 더 올라간다고 했어요. 보라 지켜주면서 빼꼼 두더지 머리 박스 돌파 나왔죠. 해서 프리미엄 방에만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이거 이 반등이 나오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떨어질 그게 아니다. 올라가면 또 역대 신고가 더 크게 간다. 이렇게 추천드리고 70%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불만을 표하지 말고 다른 무릎 자리를 하면 그만이에요. 오케이? 신고가 추천했다고 머리 추천했다고 불만 가지지 마. 5월 17일에 박스 돌파 양호하다 추천 드렸었고, 지금은 뭐 7월에 일정이 또 있긴 한데 테르가제 품목화가 기대감 있긴 한데 지금은 또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죠. 너무 단계 크게 오른 것들은 초보자분들은 그냥 타점을 놓쳤다 더 가든 말든 좀 보내주시고 괜히 고점 폭탄 돌리기 당하지 말고. 근데 고점 자리에서 저항하고 싶으면 짧은 손절을 잡던가 아니면 3분할 매수 정도 해가지고 약손실에 추매하지 말고 20% 이상 하락하고 반등 나올 때 추매하는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에 100% 이상 급등이 나왔을 때는 아무리 분할 매수를 해도 수익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가급적 무릎 자리 공략하시고요. 다음 3000당 제약, 이것도 신고가 찍고 빠지는 자리, 신고가 눌림 자리에서 추천드렸습니다. 이게 정확히는 눌림 추천이에요.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던 중이었잖아요. 맥점에서 맥점 지키고 반등 기대를 한 거고요. 결국 정석으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한두 달 만에 7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신고가 돌파 추천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눌림 추천이었습니다. 이게 글로벌 텍스프리 역별 돌파 나왔던 22년 초입 차트인데요. 22년 차트 발목자리 여기에서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죠. 그리고 또 크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맥점이 4,000원이었거든요. 이 4,000원 지키고 반등 나온다의 무게를 두고 N패턴 반등으로 추천드리고 75%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랑 3000당 제약에 제가 최근 추천드린 자리랑 정확히 일치하는 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습이 되어 있다면 글로벌 텍스프리를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N패턴 반등 나오는 거 전고점까지 가는 거 노리면 되겠구나 납득을 하고 매수 들어갈 수가 있는데 당연히 손절도 짧게 잡는 거예요. 4,000원 이탈하면 손절하는 겁니다. 근데 4,000원 지키고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먹으면 되는 거고 3000당 제약도 똑같이 먹었으면 되는 거죠. 이게 3000당 제약 1봉이고 이전 맥점이죠. 요 구간에서 제가 분할 매수 해가지고 N패턴 반등 크게 노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지면 손절하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끌려 내려가지 말고 혹은 여기까지 빠졌을 때 추매를 하던가 아니면 손절한 다음에 밑에서 추매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분할 매수를 하던가 짧게 손절하고 다시 잡으면 되는데 뭔 불만을 가져. 눌림 추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또 한번 눌림 추천 2번. 이때 놓쳤어도 주황색깔 원에서 잡을 수가 있었고요. 70% 올라갔습니다. 맥점에서 반등이 나왔다. 이 맥점 무조건 지키는 가격이 아닙니다. 지키면 크게 반등, 이탈하면 크게 하락하니까 그거 생각해가지고 포지션 대응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탈이 나왔더라도 제가 밑에서 재추천을 당연히 줬겠죠.
4월 8일에 95,000원 눌림 매수 적정이라고 했고, 요 추천주 양식도 다 드렸고요. 노트는 추천주 상세 양식입니다. 돌파 매수가, 눌림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차트, 재료, 재무, 위험 요소 싸그리 다 알려드려요. 모든 게 다 설명되어 있다. 근데 허구한 날 매수가 있나요? 손절가 있나요? 목표가 있나요? 물어봅니다. 저를 괴롭히려는 심산이 아닌 이상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세요. 다음 코오롱 글로벌 시추 관련주죠. 발목 자리에서 추천드렸고요. 이 자리에서 가속이 붙어서 올라갈 확률이 높죠. 당연히 손절 잡고 합니다. 운 좋게 뿅 크게 60% 단기에 6일 만에 올라가줬고요. 가속이 붙어서 올라갔다. 이렇게 더 올라갔고, 이건 일봉이고요. 윗꼬리 두 개를 차익 실현이 아닌 매물 소화로 분석을 드리면서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노랑으로 못 갔죠. 밀렸죠. 하지만 이렇게 초록으로 밀리면 또 반등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요 주가 유도선을 좀 잘 따라다니면서 요 밀렸을 때 손절가 이탈 없었으니까 울지 말고 찡찡대지 말고 홀딩을 했으면 됩니다. 요 회색 구간은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다. 그래서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보라 색깔 이탈하면 그때 손절을 하던가 질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석으로 올라간 거예요. 6일 만에 60% 수익 나왔고, 이것도 빠지면 기회라고 했습니다. 요 하락 기회다. 더 빠져도 기회다. 시추 관련주들은 흔들면서 크게 갈 섹터이기 때문에 빠지면 기회다. 계속 강조를 드렸고, 바로 또 상한가가 나와줬죠. 예전에 CXL도 제가 흔들면서 크게 간다고 했고, 네오셈이랑 이런 종목들 추천드리고 다 크게 200% 이상 올라갔죠. 그리고 시추는 더욱이 실체가 중요하지 않다. 기대감이 많이 붙어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초전도체 섹터를 대입해가지고 매매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초전도체는 7달 동안 흔들면서 올라갔고요. 시추도 일정이 잡혀있어요. 일정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들을 체크하면서 이 파도를 타면 된다.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시추주를 먹지 못한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실체가 없다고 해서 뻥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안 했다? 그건 좀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겁니다. 주식은 그냥 기대감으로 가는 거예요. 초전도체를 잘 복습을 하시면 된다. 근데 나는 진짜 안정적으로 실체가 있는 종목만 하겠다. 실체가 있는 섹터만 하겠다. 존중합니다. 근데 테마 매매도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주식의 섭리 이런 걸 좀 세력을 따라다니려면 세력들은 테마를 잘 활용하니까 이런 것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 저도 실체가 있는 테마만 하시는 분들, 실체가 있는 섹터만 하시는 분들 존중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매매를 하는 저도 존중을 해주셔야죠. 코오롱 글로벌 우도 3년상 나왔다가 좀 밀리더니 올라왔고요. 다만 시추주는 파동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서 잡으면 순식간에 마이너스 30%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파동 때문에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을 때 무리하게 추격하는 건 자제를 하셔야 되겠고, 좀 큰 하락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락하면 기회다. 코오롱 글로벌, 한국가스공사, 동방 이미 크게 수익이 나왔지만 하락하면 기회로 보고 계속 4848 해라 라고 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도 470만원 회원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분할 매도하면서 크게 드셨죠. 처음에는 역시 18% 이렇게 분할 매도 하셨고, 뒤에는 38% 드셨고, 이때 8%에 전량 매도 했으면 아프죠. 수익을 먹었어도 아픕니다. 뒤에 더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자. 코오롱 글로벌도 3시 20분쯤에 검정 색깔 별로 추천을 드렸었고요. 검정 색깔 별 뜨면 바로 매수가 가능하다. DL 지분이 29%, 코오롱 글로벌 지분이 15%다. 0일 만에. 하지만 DL은 대형주기 때문에 느릴 것이다 해서 코오롱 글로벌만 추천을 드렸습니다. DL은 안 가죠. 첫날에만 반응 보이고 뒤에는 계속 반응이 없습니다. 코오롱 글로벌만 하나만 추천드렸고 올라갔다. 다음 한국가스공사, 얘도 엄청나게 반복 강조 추천드렸고, 역배열 끄는 자리에서 노랑까지
다시 또 도달할 것이다 추천드렸습니다. 근데 도달하고 초과하고 더 갔고요. 6일 만에 50%. 이것도 일봉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초록으로 빠졌어도 추천을 했겠죠. 눌림 매수 구간이라 했습니다. 이거 밀려도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노랑으로 바로 쭉쭉 올라갔고요. 4일 만에 40%, 뒤에 50%, 60% 올라갔고, 이것도 42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극대화한다. 한국가스공사도 검정 색깔 별 떴고, 시추 테마 제외에도 저평가라고 분석 요거 알려드렸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추천하고 하루 만에 13% 수익 나왔었고요. 한국가스공사도 노트 있죠. 이렇게 노트가 추천주 상세 양식이다.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싹 다 있습니다. 재료, 재무, 위험 요소 싸그리 다 알려준다. 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거 어떤 자리입니까? 삼천당 제약 추천했던 자리랑 똑같죠. 맥점에서 반등 나온다. 기대하고 추천이 나갔던 자리가 여기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조금 높은 자리에서 무릎 확인하고 추천드리고 2일 만에 24%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봉은 동치 맥점, 여기 장기 입형, 구름 상단, 역별 돌파 동시에 다 뚫었죠. 이 박스도 뚫었고, 동시에 다 뚫어주는 자리에서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이라고 했고, 바로 노랑으로 상승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조금 밀리다가 금요일에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줬고요.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한국가스공사 추천할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같이 언급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추 관련주들이 다 크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 동방도 추천을 드렸고요. 시추 관련주죠. 쿠팡 상장 기대감으로 20년도에 추천드리고 중장기로 추천드리고 650% 올라갔고요. 상장하면서 제로 소멸 나왔고요. 그 구간이 여기입니다. 쿠팡으로 먹었던 구간, 뒤에는 제자리까지 빠지고 여전히 현재는 월봉이 바닥이다 추천드리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머리 자리니까 여긴 당연히 바닥이죠. 이거 일봉이고요. 이때는 물류로 추천드렸고 이때는 시추로 추천을 2번 드렸습니다. 내려오죠. 내려올 때 2,000원 초반까지 빠지면 눌림 매수 자리다. 근데 여기까지는 안 빠지고 한번 반등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등 확인했을 때 이때 종가에 제 추천 드렸고요. 안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반등 확인했으니까 또 추천드리고 단기에 8일 만에 45% 올라와 줍니다. 이렇게 검정 색깔별로 6월 12일에 4개 추천드렸고 4개 다 전부 다 20% 이상 올라갔습니다. 파도 20%, 동방 45%, SV 인베스트먼트 30%, 샘표식품 4일 만에 35%고 뒤에 더 올라갔죠. 다음 넥스틸, 얘는 6일 만에 상한가가 나왔고요. 조금 아쉬운 건 밀렸다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분할 매수하라고 하죠.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런 식의 대응이었으면 무난하게 상한가 반등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넥스틸 요 3개가 같이 묶여서 언급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2개가 먼저 갔고 넥스틸도 2차 상승 기대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다음 국제약품, 국제약품도 월봉이 박스 자리, 무릎 자리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 이게 작년 11월입니다. 11월에 요 회색 박스를 전부 다 통으로 매집으로 보고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었고요. 이것도 무릎 자리죠. 여기가 역별로 빠지던 자리였고 여기가 무릎이었고, 무릎에서 반복 추천드리고 요 어깨까지 올라가면서 반복 수익이 나왔습니다. 요 구간이 다 통으로 매집 구간이다. 반복 추천을 드리고 올라갔어요. 매집이다. 한 번 더 올라갔고, 또 밀릴 때 재추천드리고 또 올라갔죠. 현재 차트고요. 이때는 재추천 놓쳤습니다. 하지만 요 구간이랑 똑같은 자리였다. 급등치고 눌러줄 때 분할 매수로 모아갔으면, 급등치고 눌러줄 때 분할 매수로 모아갔으면 또 수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자꾸 6,500원 정도에서 저항이 걸리죠. 6,500원 종가 상한착이 중요하겠습니다. 실패하면 또다시 5,000원 깨지는 거 생각하시고요. 독성 감염병, 이걸로 올라갔었고, 지금 또다시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지금은 100일에 때문에 올라가고 있죠. 자꾸 병이 돌 때마다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 사조 시푸드가 요 구간 추천드리고 28% 하루 만에 상승이 나왔고요. 국제약품
초반 추천했던 구간과 동일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박스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매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뒤에 다 올라갔죠. 한 달 만에 90%. 다저시푸드도 월봉이 무릎자리 바닥권이었고 여기서 뿅 올라가주면서 가속 붙어가지고 90% 올라갔습니다. 항상 빼꼼 올라오는 자리를 잘 보셔야 돼요. 두더지 머리를 잘 공략을 하도록 하자. 제가 추천드리는 구간은 요런 머리들이 아니고 항상 바닥권이다. 대부분 바닥권이다. 거의 다 무릎자리다. 이것도 이렇게 24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음 보로노이도 22년부터 계속 반복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40%에서 최대 100%까지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또 재추천 드렸죠. 5월에 작은 역배열 끊었던 자리에서 추천 드렸고 이렇게 뿅 올라와주면서 60%까지 올라왔습니다. 26년에 가속 승인을 받을까 임상이 잘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근데 또 뭐 잡음은 있습니다. 이런 잡음은 또 숙지를 하시고요. 하지만 이렇게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바닥에서 또다시 올라와 주고 있어요. 최근에 스톡 옵션을 부여했다. 이게 하반기 임상 결과에 대한 자신감의 일환으로 비춰지고 있고요. 다음 툴젠도 반복 추천주였죠. 이렇게 추천드리고 70%, 30%, 80% 이렇게 수익이 나왔었고요. 역시 금요일에 튀었다가 빠졌습니다. 이때 재추천은 하지 못했어요. 재추천은 하지 못했지만 이때 수익 놓쳤던 분들이 있겠죠. 매수하고 반짝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반짝하고 크게 빠졌기 때문에 수익을 놓쳤던 분들은 저가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홀딩하면서 다시 또 수익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근데 금요일에도 반짝해가지고 또 수익을 놓친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역시 동일하게 요 59,000원쯤 요 회색 이탈 없으면 계속 홀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반짝반짝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매도를 걸어두세요. 자동 매도를 미리 걸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일을 하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죽었거나 해도 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도 자동 매도를 걸어두면 매도가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잘 쓸 수 있겠죠. 자동 매도 활용을 잘 하도록 합니다. 반짝해서 매도를 못했다 울지 말고 항상 자동 매도를 잘 활용을 하도록 하자. 미리 목표가에 걸어두자. 호주에서 특허 최종 승인이 나왔다. 미국 소송도 곧 돌입할 것이다. 호재가 계속 기다려지고 있고요. 다음 APR 화장품 관련주 낙폭과대. 이것도 여기 발목자리 빼꼼 올라온 자리죠. 손절은 노란 색깔 2개 잡고 했으면 되는 거고 빠지지 않고 바로 올라갑니다. 40% 올라갔고요. 추세 타면서 계속 올라갔고요. 분할 매도 했으면 남아있는 물량 홀딩이 수월했겠죠. 70%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바로감 노랑, 쉬었다감 초록, 바로 가는 노랑으로 보너스 수익이 나오고 뒤에 추세 이탈 없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토니모리도 빼꼼 올라왔던 박스 돌파 자리에서 월봉입니다. 여기서 가속이 붙어서 120% 올라갔고요. 일봉만 보면 비싸 보입니다. 근데 월봉 봤을 때 명확하게 무릎 자리였죠. 다시 월봉 볼게요. 여기가 머리 자리죠. 추천했던 자리는 명확하게 무릎 자리죠. 여기가 발이고 무릎이다. 추천 자리는 무릎이 가장 많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추천했다고 해가지고 찡찡대지 말고 무릎 자리 찾아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70% 올라갔다가 120%까지 올라갔고요. 다음 덕산 테코피아 얘도 이렇게 쫙 떨어지다가 여기가 발이고요. 여기가 무릎이죠. 무릎 자리에서 돌파 한 번 더 나올 때 추천드리고 이제 어깨머리 향해서 올라가는 식으로 5일 만에 40%, 한 달 반 만에 100%, 오늘까지 180% 수익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45,000원 돌파하면서 가속이 한 번 더 붙은 거네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죠. 이렇게 단기에 너무 크게 많이 올랐다면 초보자분들은 피하시고 다른 무릎 자리를 공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관세 이슈가 붙어가지고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다음 리파인 좀 주도주는 아니죠.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애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전세 사기 유일 관련주예요.
전세 사기 때문에 난리죠. 해서 제가 바닥권에서 추천을 드렸고 W 박스 매매로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 주면서 박스 돌파하고 최대 60% 70% 정도 올라갔고요. 아주 느리게 우상향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단기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리하게 따라 붙지 마시고요. 또 당연한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래량이 없기도 하고 타점을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종목이 단박에 한두 개는 있어야 되죠. 하나는 뭐야? 최근에 추천했던 거 꿈비가 딱 이 자리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5일 만에 45% 올라갔잖아요. 꿈비 복습 잘해야 되겠죠. 이렇게 W로 제가 추천드리고 올라가는 게 허다하다, 엄청나게 많이 있다. 꿈비 말고도 다른 게 많이 떠올라야 돼요. 3개 이상 떠오르지 않는다면 복습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돈은 어디서 옵니까? 복습에서 와요. 복습을 잘 하도록 하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복습을 잘 하고 있는 거지. 저랑 같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아요. 매일 저랑 같이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조회 상위 종목 유튜브에서 간단히 설명할게요. 콜마비 NH, 선진뷰티 이렇게 여러개 간단히 차트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항상 월봉부터 보셔야 돼요. 콜마비는 바닥권, 여기가 머리고 대시세 나온 다음에 쭉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패턴으로 밀리죠. 신저가 찍었다가 여기서 박스 돌파하고 전고 돌파하고 올라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중이다. 여기 반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 반년선 안착했다가 살짝 밀리더니 다시 또 안착 성공하고 처음으로 1년선을 회복 안착했죠. 이런 경우는 요 1년선을 또 중요한 지지로 보시면 돼요. 17,300원 1차 지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121선 16,000원 금리를 시가죠. 주요하게 1차 2차 지지 보시고 3차 지지 4차 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항대 2만원 2년선 2만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2만원 안착 실패하면 이렇게 일단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선진뷰티. 선진뷰티는 화장품 관련주고 화장품 관련주니까 당연히 제가 화장품 모든 섹터 추천드리면서 여기 4월 중순부터 추천을 드렸죠. 5월 말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질문이 있었을 때 당연히 5월 말 일정이니까 홀딩 가능합니다 라고 했고 추세 타고 쭉 올라가고 계속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대 신고가까지 올랐고요. 이렇게 역대 신고가 자리니까 고수와 보유자 영역으로 보시고 이런 거는 단기 입평 넣어가지고 21선에서 반등이 나왔네요. 21선 이탈하면 분할 매도 시작하시고요. 지키면 계속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000원쯤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 지금은 이렇게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1,800원에서 2,200원, 22,000원 사이에 고점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꺾이는 흐름이 없으면 계속 홀딩 하시면 돼요. 네. 꺾일 때는 분할 매도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21선 이탈하면 분할 매도, 그리고 또 더 떨어지면 분할 매도, 이렇게 분할 매도 하는 식으로 전략 매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계속 홀딩을 하시면 됩니다. 추세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21선 지켜주고 있으니까. 다음은 DI도 역대 신고가 종목입니다. 얘도 고수와 보유자 영역으로 보시고 여기 전고점 돌파하면서 올라가졌고 밑에 단기 입평 짜라락 깔려있죠. 5일선부터 이렇게 단기 입평 보면서 이탈마다 분할 매도 하시면 되고 이것도 고수와 보유자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신규 상장주인 그리드 위즈 신저가 찍었다가 금요일에 급등해주면서 5일선 회복하고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5일선인 44,000원 1차 지지, 그리고 4만원 최근의 저가를 최종 지지로 이렇게 1차 2차 보시고 가져가시면 되고 여기 전고점 구간까지 잘 올라왔죠. 꼬리 기준으로 이렇게 저항대 보시고 상장 시가가 66,600원입니다 66,6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1차, 2차 저항대 보시고 밑으로도 지지 2개 보시고, 다음은 DB하이텍. DB하이텍은 테슬라 위탁 생산 내용으로 시간의 상승이었던 종목이고 낮은 확률로 상승 마감을 했죠. 근데 금요일에는 하락이 나왔네요. 이거는 이제 5일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52,000원 1차 지지 보시고 5만원 2차 지지 보시고 목요일에 시가인 48,800원 그리고 5일선 겹치는 자리 여기를 3차 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차 지지는 전날의 종가로 보면 되죠. 여기가 개파락 구간이고요. 밟으면 푹 떨어지는 진흙당. 월봉은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고 있던 구간에서 꼬리로는 돌파했지만 지금 또 만약에 밀리게 되면 또다시 요 하단까지 내려오는 최악의 흐름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종가상으로 여기를 끊어줘야 돼요. 끊어야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로 치면은 요런 구간의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도 역배열로 빠지다가 이렇게 종가상 안착을 해줬죠. 이렇게 안착을 해주는 구간에서 가속이 붙어서 추세를 돌리거든요. 그 구간이 요런 구간이기 때문에 53,000원 위로 딱 이렇게 올라서 줘야 됩니다. 다음은 대원전선도 자 이렇게 크게 박스였고요. 제가 요 자리에서 이전 요 자리랑 똑같은 자리다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3,000원까지 또 올라온다 라고 했습니다. 가속 붙어가지고 3,000원까지 올라갔고요. 뒤에 초과 도달해가지고 더 크게 올라가 주네요. 고점을 높이고 또 고점을 높이는 식으로 올라갔고요. 기존 맥점이었던 3,000원 지지가 역시 큰 그림에서 중요합니다. 3,000원 뚫고 올라갔으니까 3,000원 지지가 중요한 거고, 이 3,000원 부분이 61선이랑 또 일치하네요. 현재는 이렇게 박스가 나와주고 있고, 저가 가격은 3,300원, 전고점은 4,500원, 5,000원, 500원 단위로 있네요. 꼬리도 500원 정도고, 위로는 500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고요. 금요일에도 4,000원 맞고 떨어졌고, 밑으로 이렇게 지지 2개 보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 역배열로 좀 빠지고 있는 중이라서 살짝 역배열 끊긴 했지만 이미 대시세가 나왔고 이렇게 역배열 살짝 끊긴 했죠. 하지만 여기 이탈이 나오기 시작하면 더 크게 무너지니까 가짜 반등은 계속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력주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에 2차전지, 에코프로 이런 애들처럼 언젠가는 나올 고점 폭탄 돌리기, 제자리 하락을 주의는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명전기, 유사한 흐름이죠. 5월에 고점 찍고 좀 가짜 반등 형태로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움직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6,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6,000원 안착하면 전고점을 향해서 갈 수가 있고요. 현재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꼬리로는 좀 더 확장돼 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다음 스카이문 테크놀로지, 얘는 진짜 낮은 확률로 상패 위기가 있었는데 박스 돌파하고 가속 붙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 없어요. 거래 재개된다 해도 이렇게 회복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한 1000개 중에 1개 될까 말까, 한 10,000개 중에 1개 2개라고 해도 될 정도로 낮은 확률이에요. 보통은 신라젠처럼 떨어지거든요. 신라젠 여기 거래 재개되고 살짝 올랐다가 더 떨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좀 밀리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거래 재개됐다고 해서 이런 기대를 가지시면 안 된다. 그건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 거고, 얘는 월봉의 전고점인 11,600원 정도 안착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변곡점이고 맞고 떨어지면 크게 밀리니까 조심을 하시고, 워낙 많이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오버슈팅 구간이죠. 다음 전고점은 여기 꼬리,
일봉 21선 이탈 없이 여기 21선 지키고 올라왔네요. 그래도 5일선, 21선 이렇게 1차, 2차 지지 정도 보시고 추세 타시면 되겠고요. 보유자분들은 홀딩 하시고 신규는 그냥 보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괜히 또 고점 폭탄 돌리기 당하지 말고. 고점에서 밀릴 때 최근에 마이너스 50% 나왔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갑자기 마이너스 50% 나오면 정신 못 차리니까 고수와 보유자 영역으로 남겨두는 게 낫겠죠.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대형주, 얘도 역배열 끊고 이렇게 역배열 끊고 살짝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저가를 지켜주면서 박스 돌파하고 살짝 빼꼼 나온 자리죠. 전고점은 여기 고점 치고 밀렸다가 다시 회복이 나오고 있다. 원전 관련주는 제가 우진엔텍 하나 할 거면 우진엔텍 해라 라고 했었고, 우진엔텍이 120% 정도 올라갔죠. 이게 신규 상장되면서 대장주로 등극이 됐거든요. 이렇게 반복 추천 드리면서 이거 하락 기회다 계속 반복 추천 드리고 딱 올라왔습니다. 최근은 좀 밀리고 있고요. 워낙 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구간 뒤에는 밀리는 게 일상적이죠. 하나 할 거면 우진은 테카라고 했고 크게 올라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주기 때문에 좀 느릴 수가 있다. 다음은 메타랩스. 얘도 대시세가 상장한 다음에 밀리고 이렇게 고점 찍고 밀리고 대역이 이탈하면서 쭉 죽었죠. 여기서도 크게 올라와 주다가 밀렸고, 지금 역별로 계속 빠지던 중에 박스 형태로 신저가 또 찍었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관심을 잘 안 가지는 애들이고요. 바닥에서 뭐 3년선이 나오든 말든 좀 그냥 보내주는 편입니다. 최근은 1년선 맞고 떨어졌고, 여기도 1년선 근사치 맞고 떨어졌고요. 지금도 여기 맞고 떨어질 수가 있겠죠. 225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여기 안착해야지 2년선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고, 이전처럼 떨어지는 건 조심을 하자. 1년선 맞고 떨어지는 거 조심하자. 자꾸 바닥에서 크게 올라오다가 제자리까지 꼬라박는 형태가 좀 있으니까 올라오다가 또 내려오는 거 조심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 6월 21일 장중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전부 다 제가 강조 추천을 드렸던 섹터입니다. 주도주 항상 잘 잡아드리고 있죠. 주도주가 아닌 건 좀 마냥 기다리지 말고 손절을 한 다음에, 일부라도 손절을 한 다음에 주도주를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야 지수를 이기고 수익이 나오죠. 시추 관련주들도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드렸고 단기에 다 크게 올라가 줍니다. GS글로벌도 기존 추천주였었고 시추로 엮여가지고 상한가가 나왔다. 다음 전선 관련주, 작년 9월부터 추천드리고 중장기로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고, 이번에 또 여름 수혜로 전력 수급 내용으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8월 2주차 평일에 최대 전력 수요 예상이 된다. 그럼 일정이 잡혔고 요쯤 오면 또 재료 소멸로 떨어집니다. 그리드 위주가 신규 상장주로 신저가 찍었다가 낙폭자리에서 올라와주고 있고, 재룡산업, 재룡전기 이거 다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전력주 앞에 보시고, 화장품 관련주는 5월 말 일정주로 4월 중순부터 반복 추천을 드렸고 6월에 또 일정이 새로 잡히면서 2차 파동이 나와주고 있죠. 하지만 역시 화장품도 많이 오른 애들은 경계를 좀 하시고요. 화장품도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제약의료기기, 툴젠, CTC바이오, 지노믹트리, 국제약품, 얘네도 일부 앞에 설명드렸고, 다음 개별 테마, 이건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늦게 보지 마시고 실시간으로 빠르게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5,900원
멤버십 팬클럽 가입하시면 무료 방보다 훨씬 더 빠른 추천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꿈비도 최근에 추천드리고 5일 만에 45% 상승 나왔고요. 화장품도 팬클럽에 다 추천드렸거든요.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고 바로 상한가 나왔고 120%까지 올라왔죠. 요게 월 5,900원만 내면 받아볼 수 있는 추천주다. 무료방이 있을 바에 월 5,900원이면 하루에 300원입니다. 하루에 300원 내고 이런 추천주 받아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꿈비 주자마자 5일 만에 45%씩 나왔습니다. 이거 하루에 300원 내면 받아볼 수 있는 추천주라고요. 다음 6월 20일 목요일 시간의 습징주 금요일에 정석 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화승 RNA 시간의 상한가였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 현대차가 인도 법인 IPO 요 내용으로 예비 서류 제출했다 요 내용으로 상한가 나왔었고 연속해서 반응이 나와주고 있죠. 고가 11% 종가는 마이너스 6% 정석 반짝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점에서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의 저가인 4,700원 지지가 1차적으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4,500원 4,200원 정도의 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과 좀 유사한 흐름을 경계를 하자. 크게 올랐다가 크게 밀렸고 크게 올랐다가 크게 밀렸고 지금도 크게 올랐다가 크게 밀리는 흐름 경계를 하시면 되겠다. 4,700원을 지켜야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서 박스 하단에서 다시 박스 상단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하락하면 분할 매도 잘 해주시고 밑에서 또 재매수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낫겠죠. 월봉은 박스 형태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전처럼 동일한 패턴으로 밀리게 되면 박스 하단까지 다시 또 내려오는 최악의 흐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박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박스 상단이기 때문에 하단까지 떨어지는 걸 당연히 경계를 해야 되겠다. 다음 미래산업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고가 28% 종가 17%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이거는 공급계약 체결이죠. SK하이닉스와 공급계약 체결 13억 이걸로 크게 반짝이 나왔고 공급계약은 대개다 이렇게 반짝합니다. 아쉽게도 반년선을 안착을 못했고요. 반년선을 안착해주는 게 좋은데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에 시가 이탈하면 금요일에 시가 2270 이탈하면 다시 2,000원 정도까지 빠지는 흐름 조심하시고요. 지금 진흙당이 생겼습니다. 밟으면 푹 빠져요. 이전에도 바닥에 크게 올라갔다가 거의 제자리까지 빠졌고 지금도 2,000원까지 빠지는 흐름을 경계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 화해약품 이거는 뭐 재료 없이 뉴스 없이 낙폭과대 반등이 나왔었고 정석 반짝 이때 반년선 맞고 떨어졌죠. 또 미래 올라오면 반년선 맞고 떨어지는 거 조심하시고 다음 DI 역대 신고가 자리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 수주 랠리 이 내용으로 올라갔고요. 이것도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SK이노베이션 우선주 반짝했고 10만원 안착 실패 10만원이 2년선이죠 10만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장기 입형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다음 화승 코퍼레이션 화승 RNA랑 똑같이 현대차 인도법인 IPO 관련 17일에 크게 반짝 나왔다가 현재 장기 입형 지키고 위에서 박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장기 입형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박스 매매 구간 다음 SG 글로벌 시간에 4.9%였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 반짝 전고점 돌파 안착 못하고 힘싸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뚫고 안착을 해줘야 되겠죠. 현재는 이렇게 고점 박스 꼬리로는 조금 더 크게 고점 박스 자리다. 다음 노브랜드 신규 상장주고 역배열 끊고 요 자리 제가 5일선 회복할 때 언급드렸고 상한가 나오고 더 올라갔죠. 지금은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박스, 꼬리까지 치면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릎 자리에서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다. 다음 태강 시간의 4.3% 시추 엮였습니다. 시추 관련주 피팅 밸브 엑슨모빌의 제품을 공급한 이력이 있다. 예. 고가 20% 종가 3% 반짝 2년 선인 14,5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겠고요. 일단 여기 박스 돌파하고 주가가 박스 위에 있긴 합니다. 여기서 마감이 되었으니까 이 박스 상단인 13,000원 정도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121선 지지. 자, 리튬 포스 반짝 낙폭과대 반등이라 봐야 되겠죠. 리튬 관련주들은 제가 전부 다 이거 가짜 반등 조심하라고 했어요. 결국 이 가짜 반등 자리에서 크게 밀렸고, 다음 엣지 파운드 트루윈 사명을 변경을 하면서 조금 반응이 있었는데 뭐 그냥 빠져버렸고, 얘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자리. 다음 다보링크 얘가 상승 마감했네요. 최대 주주 변경 이슈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은 묻지마 우제죠. 전고점 이렇게 체크하시고 박스 돌파하고 주가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구간이다. 지금 이렇게 박스를 보시면 되겠고, 3,000원 정도의 지지가 중요하다. 금요일에는 상승 마감한 종목이 다보링크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반짝했고요.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흐름을 조심을 하도록 하자.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한다. 다음 6월 21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신기하게도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 없네요. 에이프릴 바이오가 5.9%로 1등이고요. 이거 추천주라서 추천하고 3일 만에 45% 상승 나왔죠. 2일 만에 상한가 나왔고 기술 이전. 앞에 설명했으니까 앞에 타임라인 활용해가지고 보시고요. 국제약품도 앞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100일에 동방도 시추 관련주들 추천했기 때문에 앞에 다 설명드렸고요. 4% 시추 관련주, 요 시추로 갔습니다. 시추. 다음 덕산 데코피아 3.4%. 이것도 앞에 설명드렸고요. 타임라인 보도록 합니다. 다음 박림 뉴스가 없는 종목이고, 월봉 전고점 돌파하고 가속이 붙었었고 뒤에는 쌍봉 형태로 죽었네요. 개파락 나오면서 죽었고 뭔가 엄청난 악재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개파락 나오면서 빠져가지고 이렇게 갭으로 빠지면 매도를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래서 주주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아픈 구간이었고, 항상 고점에서 요 N이 나오면 M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요 N이 나왔을 때 보통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이 8,000원 안착 실패하면 하단까지 떨어지는 M을 조심을 해야 돼요. 늘상 요 최악의 흐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얘가 돌파하지 못하고 최악의 흐름으로 이렇게 밀려버린 정석 흐름이 나온 거고요. 이걸 다른 종목에 대입을 해가지고 늘상 N이 나오면 여기서 떨어지는 최악의 흐름을 경계를 하도록 합시다. 그 이유는 바닥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빼꼼 올라온 자리에서 한 번 더 올라와 주고 있고요. 일봉 이때 121선 돌파 한착한 다음에 또 121선을 지켜주면서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1층, 2층, 3층식으로 움직여주고 있네요. 1년선 가격인 2,7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겠고요. 지금 1년선과 121선 사이에서 박스가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에서 계단식으로 이쁘게 올라오고 있다. 거래량은 좀 없는 종목이고, 하지만 여기 1년선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되게 또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장대 양봉이 터져 주거든요. 그건 좀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고, 갭매우기 구간도 있네요. 3,000원 안착하면 지금 요 전고점 뚫고 안착했고요. 3,000원 안착하면 여기까지 지금 진공 공간이죠.
매수 매도세가 없는 구간입니다. 3,000원 안착하면 힘이 크게 붙어서 올라갈 수 있는 갭매우기 구간이다. 이거는 미리 체크해두고 이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한번 늘어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어플로우 추천주였고 공부했죠. 이어플로우도 여기 갭매우기 구간이 만원까지 있었거든요. 해서 제가 만원까지 갈 수 있다고 했고, 초과 도달하면서 18,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밀리다가 또 한번 올라오더니 살짝 밀리고 있는 구간이고요. 얘도 여기서 N으로 올라오다가 좀 밀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M이탈을 조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플로우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만원까지 이렇게 갭매우기 구간이 있다, 여기 안착하면 5,000원 안착하면 만원까지 간다. 하지만 워낙 큰 갭이기 때문에 이게 90%짜리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릴 거라고 했어요. 단기에 가지 못할 거라고. 이때 30% 수익 40% 수익 줬다가 뒤에 밀리고 한참 뒤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또 여기 도달하고 안착하면 더 크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또 제가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N 다음에는 M을 조심하라고 했죠. 지금 약간 M으로 빠지고 있는 구간이니까 이 최악의 흐름 조심하시고, 빠지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이것도 과거 추천주였던 STX로 계속 반복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무조건 대입하시면 됩니다. STX도 여기 갭 구간이 있었죠. 이게 20%짜리입니다 여기 안착하면 여기까지 간다. 그리고 초과 도달을 하면서 90%까지 올라갔고요. 90%까지 이렇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제자리까지 빠져버리죠. 이어플로우도 최악으로는 이렇게 제자리까지 빠지는 흐름을 경계를 하도록 합니다. 갭매우기 구간이 보이면 공략해 볼 수 있고, 튄 다음에는 제자리까지 또 빠지는 것을 조심을 하도록 하자. 다음 웨스트라이즈 2.8% 최대 주주 변경 예고. 최대 주주 변경은 호재다. 다보링크로 또 어제 복습을 했죠. 다보링크가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도 시간으로 반응이 나와주네요. 다보링크는 앞에서 보시고, 웨스트라이즈 월봉, 야, 대시세 주고 제자리까지 빠졌던 패턴을 두 번이나 보여주는 화장품 관련주였습니다. 대시세 밥동 가짜 반등 주면서 여기서도 요게 300%짜리 밥동 한번 나왔고, 또 한 번 더 밥동 나오고, 요것도 250%짜리 밥동 나오고, 여기도 밥동, 지금도 밥동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까지 올라왔네요. 전고점 살짝 돌파 중이고, 다음 전고점 체크. 오버슈팅 나왔죠. 최근에도 오버슈팅 나오고 마이너스 30% 나왔고요. 지금도 이 구간에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마이너스 30% 정도는 1차로 생각을 해야 돼요. 더욱이 지금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1차로 빠지는 거 생각해야 돼요. 꼬리도 기준이 되긴 하지만 4,000원 후반대 여기 이탈하면 4,000 초반까지 빠르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자. 일단은 고점에서 이렇게 고점 박스로 힘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는 힘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만약에 밀리면 크게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자.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에서는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에서는 항상 당연한 조정을 조심하도록 합니다. 지금 고수와 보이자 영역이다. 다음 태흥로직스 2.7% 물류 관련주. 최근에 물류로 추천드리고 수익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여기 물류로 이렇게 수익이 나왔었죠. 또다시 올라와 주면서 2년선 부근에서 힘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2년선 가격이 4,000원 정도죠. 4,000원 정도에서 자꾸 힘싸움이 나오고 있고, 시간의 상승으로 4,0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밀리면 또다시 3,000 중반까지 내려오는 거 생각하시고, 일단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위로 4,000원 위로 명확하게 확실히 안착을 해주면 전고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고요. 월봉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짝꿍댕이 쌍바닥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짝꿍댕이 쌍바닥으로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무릎자리 위치해 있습니다. 이전 맥점은 4,500원 정도고요. 여기 이탈하고 죽었죠. 미래에 이게 또 저항이 됩니다. 이때 한번 뚫고 올렸지만 종가상으로 안착은 못했고요. 다음은 5,000원 전고점. 큰 역배열을 이렇게 끊어주면서 바로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 또 다시 밀리고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자리다. 여기 작게 끊었던 구간도 확인하시고 여기도 작게 끊었던 구간이죠. 다음 율촌 2.7%.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것도 반짝 주의. 신규 상장주네요. 시가 이탈하고 쭉 빠지면서 신저가 찍었고 올라갔다가 쭉 크게 빠지는 흐름. 이건 일단 단기 평을 봐야 되겠네요. 자, 61선 1660 여기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겠습니다. 박스 상단이랑 또 일치하는 근사치 자리 가격이고요. 지금은 바닥에서 이렇게 W로 반등을 꾀하고 있는 자리에서 시간의 반응이 조금 나왔습니다. 여기 박스 상단이랑 61선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최근에 저가가 신저가죠. 신저가 가격 1540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를 해서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중요하겠고요. 신저가로 빠질 때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반드시 일부라도 손절을 해줍니다. 여기서도 지금 신저가 가격이 2100원 정도 했잖아요. 이탈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이탈하면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하든 일부라도 손절하든 해가지고 기회비용을 살렸어야 되는 겁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탈할 때 일부든 전량 매도든 손절을 계속하면서 지하로 끌려 내려가는 걸 방지를 해야 되겠죠. 내가 이게 없어도 되는 돈이다, 여유 자금이다, 그러면 뭐 몇 년이고 기다리다 보면 또 올라오는 경우가 생기겠죠. 하지만 이게 내가 여유 자금이 아니다, 단기 포지션이다, 그러면 반드시 이탈할 때마다 일부라도 손절을 해서 기회비용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신저가 이탈에는 반드시 대응을 한다. 다음 에코앤드림, 최근에 발목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올라오고 있던 애고요. 자, 이렇게 발목자리에서 요 자리랑 같은 자리죠. 재추천드리고 크게 올라오다가 살짝 밀리더니 다시 또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자, 여기랑 똑같은 자리죠. 왜? 여기 역배열 끊었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큰 역배열 끊은 자리죠. 똑같은 자리죠. 똑같은 자리에요. 역배열 끊고 살짝 올라온 자리. 여기가 발이고 발목이고 여기가 발이고 발목이고 완전히 똑같은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바로 가지 못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준 자리에서 바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쉬었다가 M 패턴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감 노랑, 쉬었다 감 초록. 쉬었다 가는 흐름이 정석이니까 21선 이탈 없이 올라가면서 수익을 줬고 뒤에는 또 살짝 밀려주면서 반등이 나와주네요. 현재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죠. 최근에 저가랑 같이 보면서 47,500원 58,000원 정도의 박스로 보시면 되는 자리고요. 여기랑 또 전고점이랑 겹치는 자리, 그 다음 전고점 중간 값으로 7만원 보면 되겠고, 최근에 저가인 박스 하단 48,000원 정도 지지가 중요합니다. 여기를 지키면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실패하면 또 밑으로 크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조심하시고, 지금 바닥 대비 단기에 80%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갔다가 또 크게 밀렸던 구간이 있죠. 올라가다가 또 크게 밀릴 수가 있어요. 48,000원 이탈이 없으면 상관없고, 이탈하면 더 큰 조정을 또 경계를 하도록 하자.
에코프로 머티도 볼까요? 얘도 제가 여기서 발목 자르기 때문에 추천드렸고 단기 크게 올라갔다가 좀 밀리고 있죠. 에코프로 머티는 반등이 안 나오고 있고 에코앤드림은 반등이 나오고 있다. 차이가 좀 있고요. 여기 지켜줬어야 되는데 이탈하고 금요일 한 번 더 밀렸네요. 또 9만원 그리고 75,500원 지지 두 개 보면 되겠고요. 11만원이 60일선 가격이니까 11만원 회복이 1차로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풍원정밀 2.6% OLED 관련주, 얘도 52주 신고가 자리네요. 월봉 역배열 끊고 박스 돌파하고 여기가 무릎 자리죠. 여기서부터 이제 가속이 붙어서 올라갔고요. 전고점인 12,500원 안착했고 단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인데요. 금요일의 저가 그리고 5일선 20일의 시가 이렇게 3개 지지 보면 되겠습니다. 4개까지 볼 거면 11선까지 총 4개 요거 지켜주면 홀딩 하시고요. 이탈하면 분할 매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레몽레인 2% 최근에 경영권 분쟁으로 움직여주고 있죠. 경영권 분쟁은 강력한 호재다. 왜? A랑 B랑 지분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분 싸움을 하니까 서로 주식을 많이 매입을 해야 되죠. 지분이 많은 애가 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단순히 기대감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은 큰 호재로 인식이 됩니다. 이때가 경영권 분쟁이 다시 또 부각이 되면서 올라왔던 구간이고요. 당연한 밥동으로 좀 밀렸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네요. 기존에 여기 맥점이었던 15,500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몽레이는 앞에 더 복습을 잘 해야 되는 구간이 있죠. 이게 재료 소멸이 강력하게 나왔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복습을 잘 해줘야 돼요. 22년도 말에 송중기 주연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이게 흥행이 되면서 쭉 올라갔죠. 그리고 5화, 6화 구간이 고점이었습니다. 이게 드라마가 인기가 좋다고 해서 최종화까지 16화까지 끌고 갔으면 제자리까지 내려왔죠. 이렇게 대박 드라마가 나와도 최종화까지 끌고 가지 말자. 5화, 6화 초입 구간이 고점이다. 최종화까지 끌고 가지 마세요. 이거 잘 복습해가지고 고점에서 잘 매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몰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오버슈팅이 나왔잖아. 그러면 추세가 꺾일 때 여기서 찹 분할 매도 해가지고 여기까지 끌려 내려가지 않도록 합니다. 요 구간이거든요. 5화 6화일 때입니다. 꺾이죠. 꺾기 시작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이거 최종화까지 끌고 가봐야겠다 그러지 말고 자꾸 내려오잖아. 자꾸 내려오면 이거 하라고. 찹찹찹 꺾이니까 찹찹찹 하라고. 여기까지 끌려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전략 매도가 되는 거예요. 분할 매도 하면서 이게 어깨에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머리에 팔 생각하지 말고 요 어깨에서 팔아주는 거야. 내려가는 어깨에서. 뒤에도 똑같은 구간이 있습니다. 뭐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 도중에 찹찹찹 했으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끌려 내려가지 말고 꺾일 때 찹찹찹 하면 되는 거고 뒤에도 한 번 더 시원하게 급등 나올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찹찹찹 해주면 되는 거야. 찹찹찹. 여기도 마찬가지고 찹찹찹 하라고. 이 뭐 어려워.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 분할 매도 시작하면 돼요. 다음 선익 시스템. 요것도 최근 추천주였고 고점 경신을 한번 해줬죠. 이것도 신고가 추천 나왔습니다. 이거 얘가 여기 돌파하고 올라왔던 구간에서 이때 추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올라왔다가 뒤에는 밀리죠. 흔들면서 지금은 고점 박스가 나오고 있네요.
이게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라 고수분들만 하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미 신고가 자리에요. 신고가 자리에서 추천드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무릎자리. 신고가 추천 나갔을 때 초보자분들은 패스하시면 돼요. 패스하시면 되고, 그래도 추천했던 기준으로 한 20% 정도 20% 30% 정도의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여튼 지금 고점에서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이렇게 박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스 지켜주면, 여기 하단 지켜주면 계속 홀딩 하시고, 이탈하면 정리를 하도록 하자. 7만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겠습니다. 박스 형태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아직 힘을 유지해주고 있다. 다음 짝지도 볼까요? 짝지가 동아일텍이죠. 동아일텍은 조금 더 약한 흐름으로 밀리고 있네요. 얘는 살짝 역배열 형태로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 여기를 9,500원에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요. 실패하면 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전고점 하나, 전고점 둘.